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여행 그동안 요트로 세계 일주, 차로 유러시아 횡단, 오토바이로 몽골 횡단, 자전거로 아프리카 종단, 자전거로 남미 북미 종단, 미국 횡단 등등 자유로운데 동시에 고생하는 여행을 다뤄왔습니다. 어디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여행이냐. 무릎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먹고 좀 놀자. 오늘은 먹고 좀 놀자 여행. 자, 한 분과 한 부부를 모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여행은 음식과 동의어다. 맞죠? 네. 답변이 바로 튀어나오시네. 미식 여행가 정연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연주입니다. 자, 한 도시 찍어서 한 달간 살고 온다. 이게 전문 용어가 있나 이게? 원먼스 리빙.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아, 영어가 짧으네. 자, 김은덕, 백종민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도시 찍어서 한 달간 사는 거죠? 이동하지 않고. 네, 저희는 주로 한 달 살기라고 하고요. 원시티 원먼스지. 아, 원시티 원먼스. 아, 저 당황하실까봐 그냥 나도 호응을 한 건데. 알았어. 네. 이혼이 머지 않았네. 자, 우선 우리 정연주 작가님. 네. 국제 미식 여행 작가 이거 처음 들어본 직업이거든요. 만든 네. 거죠, 본인이? 네, 사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쪽 길로 고등학교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등학교까지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고 반장이었습니다. 자, 대학은 무슨 과로 가셨어요? 법대로 갔지요. 아, 법대. 네.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갔으니까 사시 봐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이쪽을 네. 사법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사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 네,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6년? 네. 3년만 더 하면 될 텐데. 근데 그 사법고시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니까 워낙 중간에 이제 긴장이 계속 풀려 있어서 공부하기보다 공부 걱정하면서 노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아, 공부해야 할 텐데. 예. 그래서 그때 각자 다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때 그림 그리던 애는 웹툰 작가 하고 있고요. 사시 동기들이 다. 예. 그때 공부해야 할 텐데 하면서 하던 취미 활동이 다 직업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시를 6년이나 준비했다는 것은 네. 본인의 의지가 강했거나 또는 집안의 요구가 강했거나 또는 집안이 원래 대법원장 뭐 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냥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 가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법대를 갔는데 공부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6년의 시간이 그냥 흘렀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 공부도 잘했고 아버지도 변호사니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나 사시 나랑 안 맞는다. 네, 뭐 이거 뭐 딱히 막 나는 그냥 아버지의 요구는 사실 아버지가 되게 오래 준비하셨거든요. 30대 중반에 되셨어요 시험이.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는 구수 이상을 하셨네. 많이 하셨죠. 미국 유학 간 걸로 돼 있으셨대요. 주변에는 그래서 차라리 빨리 포기하니까 현명하다고 안 될 거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겪어봤으니까. 나도 죽었다 살았다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빨리 그만둬라. 주변에는 우리는 쿨한 부모다. 이걸 인증으로 쓰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적 죽음을 거의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죽다 간신히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 갔다고 했는데 사시가 또 안 됐어. 그래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미국 이민 가는 거죠 그때는. 그렇구나. 자, 아버지가 만약에 사시 한 번 됐다면 계속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다 겪어봤거든요. 아슬아슬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그래서 딸에게도 그래 그럼 가라. 근데 왜 요리였어요? 다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다들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할 바에는 이게 내 업이구나. 그래서 아예 배우러 들어가 버렸어요. 요리를. 요리를 공부했어요? 전공을 요리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제대로 된 걸 쓰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 있는 꼬르동블루로 들어갔어요. 꼬르동블루? 네.
프랑스 요리 학교. 프랑스 요리 네. 학교. 네. 그 기양과 할 거 제대로 배워볼까? 그래서 들어 배우고. 네, 일론 배우고. 그리고 그다음 뭘 한 겁니까? 요리 잡지에 들어갔어요. 아, 요리 그래서, 잡지. 네. 원래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강했구나. 네, 네. 음식도 좋고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고 남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고 네. 그렇게 시작됐구나. 네, 네. 잘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되게 말씀을 잘하셨구나. 그래요? 변호사 준비하셨어. 서로 대화하지 말고. 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음식 장르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고의 뷔페는 어디냐 이런 거. 자, 우선 부부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직장 동료였고요. 네. 영화제 스텝이었고요, 둘 다. 다른 파트에 있는 스태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각각 맡은 일은 그때 뭐였어요? 저는 홍보팀이었고요. 네. 종민 씨는 초청팀이었어요. 전혀 하는 일은 달랐네요. 네네.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제 끝나고 네. 각자 다시 직장 생활 하는데 네. 그냥 우연찮게 연락을 했다가 그런 게 어딨어. 그쵸. 저도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전화 딱 했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왜 연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천생연분이 됐어. 일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네.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네,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전화하다가 네, 그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일 때문에 전화했는데 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천생연분이야. 네, 금사빠인가 봐요, 제가. 지금 확 빠져가지고. 우리 남편분의 스토리는 그렇고 네. 일로 전화했는데 네. 상대가 갑자기 천생연분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때는 그냥 일로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일로 전화 받았는데 이 친구랑 처음으로 술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저도 그때 딱 전화 통화하면서 느꼈어요. 거봐요. 둘 다 이상한 사람.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영화제 기간에는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술을 같이 먹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묘한 기류 같은 것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저 그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좋아. 어떻게 이때까지 살고 있지? 90년대 초 배낭여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한 도시에 한 달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의 배낭여행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거든. 기차 패스를 가지고 무조건 그 도시를 밤기차를 타고 떠나야 그 기차 안에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2달쯤 됐을 때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처음으로 가졌는데 빨리 얻으셨네요, 그 깨달음을. 초창기 배낭여행 패턴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 결혼한 거잖아요. 네, 네. 두 분은 어쩌다가 이 한 도시 찍어서 한 달 살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한 달 살기만 지금 40번 이상을 해왔는데요. 한 도시에 한 달 살기를 40번 했어요 이미? 43번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43개의 도시를 살았네 이미? 중복된 도시도 있기 때문에 좋은 데는 또 왔으니까. 네, 43번 한 달 살기를 한 거죠. 근데 처음에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한 3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딸리는 사람들이 걸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는 체력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무릎도 아프고. 네. 네. 저희는 침대 아니면 못 자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전세금을 빼고서 한 달 살기를 갔어야 했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한 달씩 머물면은 그 비용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것을 숙소 알았어요. 때문에. 그렇죠. 네. 장기 할인. 그럼 저희가 매번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다 돈으로 나간다는 걸 그렇죠. 깨달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던 네. 장거리 이동을 하면 교통비가 꽤 크니까 네. 그냥 그래서 살자야 한 달 그 돈 아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결정을 했었던 거죠. 세 가지가 부족해. 아까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 아니 내가 이렇게 딸리면 자기가 하나를 메꿔줘야지.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요 방송 끝내기 전에 이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외국에 가서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럼 먼저 있었겠네. 저희가 네. 또 결혼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을 10년 전에 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유행이지 않았던 작은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도 없이 그냥 저희가 막 콩닥콩닥 해가지고 영화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 되겠다. 손발이 잘 맞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세계관도 비슷하고. 그래 우리끼리 하자 그냥. 네. 이렇게.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5년 뒤에 세계 여행 가자. 뭐 그때 되면은 뭐 집도 있겠고 돈도 좀 모아놨겠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세계 여행 가기 전에 신혼여행을 먼저 갔잖아요. 네. 신혼여행 가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죠. 외국 여행 다니는 게 이 사람이랑 같이. 그러면 미루지 말고 빨리 가자. 어차피 신혼여행 때 계산해 보니까 5년 안에 우리 집 못 산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살 거. 네. 빨리 가자. 네. 좋아. 네. 그래서 뭐 없는 돈이니까는 뭔가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숙박 할인이 많이 되는구나. 견적을 쫙 뽑아봤더니 돈 많이 나는 데가 뭐지? 숙소, 교통비 뭐 이런 거는 한 군데 있으면 해결되겠네라고 거꾸로 결론에 도달한 거구나.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살기라는 여행법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마침 저희 전세금하고 2년치의 한 달 살기 여행 경비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 아마- 그치. 그러니까 요 돈으로 2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여행의 패턴은 한 도시에 가서 한 달 살기로 가자. 네. 네. 그렇게 결정을 했구나. 돈 쓰는 건 참 체계적으로 잘 계산해가지고 잘 써요. 그래서 24개 도시를 2년 동안 훑고 돌아오게 된 거죠. 도시는 24개인데 마음에 네. 드는 곳은 한 번씩 더 갔기 때문에. 네네네. 24개 도시를 돌아오고 났더니 이제 전세금을 뺏어갔기 때문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돌아올 집에. 때는 빵원이잖아. 네네네. 정말로 통장에 얼마 찍혔지 우리? 500원이 안 됐었어요. 자책 없는 분들인데. 예. 자, 돌아오니까 500원 있었다는 거죠? 네. 500원 이하. 네. 예, 정확하게 400원 410 얼마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거를 은행에서 넣어준 거야. 그런 거야? 은행에서 평균 잔고 예산에서 넣어준 거야 그거. 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음식 공부를 했어요. 네. 딴 생각하고 있어. 다 집중력이 떨어지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잡지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음식에 관한 글도 쓰고 음식을 취재도 하고 하니까 기뻐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 세계 미식 여행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행하면은 미식이 붙는 게 좀 어색. 여행은 아니, 그냥 음식. 가면 먹지 않나요? 그렇지.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꼭 그거 먹어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기 위해서 거기 가라. 네, 네. 후자에 가까운 분이구나. 네. 아. 그게 여행의 목적이고 그런 게 아닌 여행은 뭐하러 가나? 가본 적이 그럼 왜 가서 뭐 하지? 약간 가서 뭐 하지? 가서 뭐 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에펠탑을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봅시다. 네. 파리 하면 에펠탑 하는 게 아니라 파리 하면 그 에펠탑 앞에 다비드 뚜땡이라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 맛있다. 네. 맛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여행지 하면 네. 거기에 관광 명소가 아니라 그거 맛있는 거 있어. 먹었던 기억. 먹었던 기억. 먹었던 기억. 거기 가면 그거 먹어봐. 그거 먹어봐. 자 그러면은 파리 말씀하셨으니까 네. 파리 가면은 어디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프랑스 요리를 전공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전문가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파인다이닝이 워낙 헤비해서 저도 그걸 맨날 가지는 않고요. 파인 다이닝이라는 것은 제대로 차려서 먹는 정찬. 네. 정식. 왜 이만큼씩 나오냐 하는 요리가 계속 나오는 코스 자꾸 나오는 거. 그거. 네. 미슐린 별 있고 막 이런. 미쉐린 가이드. 근데 그거는 너무 헤비해서. 헤비해서 저도 그걸 헤비해서. 매일 먹지는 그 비싸니까요. 가기 전에 미쉐린 가이드 리스트 하고 뭐 이것저것 서치를 해서 진짜 클래식한 파인다이닝 하나를 고르고 이게 무슨 요리지? 하는 해체한 음식을 놓는 컨템포러리라고 할까요? 하는 파인다이닝을 고르고 나머지는 이상한 단어들 얘기하시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컨템포러리 진짜 클래식한 요리는 봐도 뭔지 알거든요. 그래도 근데 정말 현대식 파인다이닝은 요리만 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세팅이고 요리인지도 구별이 안 되고요. 무슨 재료인지 뭐 설명을 듣지 않으면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좋아. 그러면은 음식 문화가 오래된 도시를 간다. 파리처럼. 네. 그러면 그 동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나가는 요리 하나. 네. 그리고 그 동네 셰프 네. 중에 최신인데 요거 아주 핫하단다. 네. 그런 거 하나를 딱 알아서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어디서 알아요?
주로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고요. 미쉐린 가이드를 한번 훑고요. 구글 맵스도 보고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것 음식에 같아요. 관한 정보들 다 주신 다음에 네, 별점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왜 별점을 신경 안 써요? 그건 또 제가 안 가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보고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할 수는 있어도 저는 별점을 제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별점은 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본다. 네, 리뷰를 읽어보죠. 그 안에 나오는 팩트 부분을 어떤 메뉴가 나오고 뭐가 다르고 그런 걸 체크해서 땡기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말 나온 게 파리에서 네. 파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네. 그렇게 이제 클래식한 거 하나 골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콘템포러리한 거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잖아. 혹은 이틀에 다 먹을 수 있잖아.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 어떤 게 끼어 있냐면요. 네. 다비드 뚜텐까지 걸어가는 거리에 알렉산드르 다리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다리 위에서 크레페를 팔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그거 먹고 그 먹으면서 다리를 건너가야 그 되고 위에 크레페를 팔기 때문에 예. 나는 걸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 택시가 아니라 그 루트다. 다른 루트로는 가지 않는다. 크레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네, 크레페가 거기 있고 그 그럼 크레페가 또- 맛있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그 크레페를 먹기 위해 걸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파리는 걷기 좋은 도시니까요. 또 파인다이닝을 먹었으면 이제 헤비하니까 이제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치. 좀 걸어서 봉마르시에 마트 구경을 백화점. 한 시간 넘게 식료품 전문점이에요. 그렇지. 파리의 식료품 전문점이니까 저는 그게 이보다 더 큰 파라다이스가 있을까 싶은 정도로 거기 이제 봉막샤라고 네. 파리의 고급 백화점인데 네. 그 백화점 사이드에 부속 건물에 음식만 파는 데가 있죠. 네. 천국이지 음식. 전 진짜 행복했어요. 거기에서 1시간 반은 그 안에서만 계속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안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는 게 좋았어요. 안 사도 상관없어요. 얘는 존재해서 감사하다. 안 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 쇼핑이네. 네, 그렇죠. 먹는 거 눈으로 보고. 요 백화점에 들어올 정도의 퀄리티에 도달한 그 분야의 좋은 재료나 음식이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는 거네. 네. 파리의 최전선보다 더 미식의 최전선을 볼 수 있는 식료품 전문점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최전선이다. 제 느낌은 그래서 일단 마치 저기 런웨이 네. 네. 이제 얘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얻는 거죠. 제가 다니면서 진짜 오래 걸려. 발걸음 떼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름다웠어요. 자 그럼 그런 식의 코스를 섞어 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네. 크레페를 사 먹는다든가 네. 또 뭐가 있습니까?